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다시 장악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나마 당국이나 항만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린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 중이죠. 이 대목에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파나마 운하는 엄연히 파나마 영토이고 주권도 파나마에 있는데 왜 트럼프는 중국 손에서 운하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중국은 왜 우리를 부당하게 공격한다고 비난할까요? 사실 이 물음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복잡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나마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중국이 언제부터 어떻게 파나마 안에서 영향력을 넓혀왔는지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도 중국의 거센 반발도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 세계 물류의 길목이면서도 미국의 관세와 군사 전략에 밀접하게 연관된 곳이다 보니 세계 양대 경제, 군사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절대 물러서기 어려운 무대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나라인 파나마가 어떻게 중국의 영향권으로 빠르게 들어갔는지 그 배경을 숫자와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파나마에 투자를 하는 건 단순히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파나마는 미국과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해 관세율이 비교적 낮고 무역과 물류 특구 등 각종 우대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산 상품이 파나마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되면 높은 대미 관세를 피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거기에다 파나마 운하 주변 항만이나 대형 인프라, 통신, 프로젝트를 따내면 나중에 군사적, 정치적 쓰임새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우려입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중국 특유의 민군 융합 전략입니다. 군사와 민간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평소에는 투자, 개발을 명목으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시에는 이를 바로 군사적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나 기업들은 우린 정당한 경제 투자일 뿐이라고 반박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영기업인데 그럼 결국 중국 국가 전략의 연장선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파나마에는 인구가 약 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 무려 30만 명이 중국계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심지어 파나마 정부의 고위 관료 중 30명 이상이 중국계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4명이 중국계라고 하죠. 2024년에는 파나마 제4의 도시인 초레라에서 중국계 시장이 당선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국인 투자자와 상인들이 들어와 부동산부터 식당, 슈퍼마켓, 건설 현장까지 꽉 잡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중국어 간판이 걸려있고 한 거리에 수십 개의 중국 식당이 몰려있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하죠. 이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더해 대형 국유기업, 은행, 통신회사, 건설사 등도 파나마에 몰려와 지사를 세우거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행, 화웨이, 중국건축, 중국전력건설, 중국철건, 중원해운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이죠. 2017년 파나마와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로 8년가량 지났는데도 이미 40여 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들어왔고 향후 3년 내에는 200개 이상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파나마 각 분야에 촘촘히 자리를 잡은 중국 자본가 기업 그리고 정치인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선 파나마 운하가 사실상 중국 손에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군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라는 중국 측 반응도 있지만 미국은 이미 우리 앞마당에서 민간 항만 운영을 빌미로 주변 시설이나 인프라를 장악한 뒤 유사시에 파나마에 진출한 중국 회사들은 언제든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중국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심각한 안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파나마 운하는 미군 해군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며 활동할 때 매우 중요한 경로이기도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운하를 되찾겠다고 발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파나마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탓에 대미 수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2% 안팎 수준인 상품도 많습니다. 어떤 제품은 미국으로 거의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도 하죠. 이러니 미국으로 가는 중국산 물량이 파나마를 경유하면서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나서고 있고, 중국은 지금껏 투자한 것들을 모두 잃을까봐 우리를 부당하게 몰아세운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파나마 당국도 우리는 주권 국가고 중국과 평등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뿐이라면서 중국이 운하를 장악했다는 말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미국 쪽에서 볼 땐 이미 항만 운영권과 통신, 금융, 건설 사업권을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해간 상황이라 결국은 중국이 지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나마 운하 문제가 부각되는 건 단순히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 요충지에 대한 쟁탈전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 군사적 패권 경쟁, 중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같은 큰 흐름들이 파나마라는 작은 나라에서 한꺼번에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중국이 참 치밀하긴 하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나마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에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유통, 공공시설,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장악해버리면 비상 상황에서 얼마나 큰 카드가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운하 탈환이 순전히 말뿐이 아니라 군사 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압박 수단을 고려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미국이 패권주의를 내세워 중남미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계속해서 투자와 사업 확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과연 파나마 운하는 앞으로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스스로의 주권과 운하 운영권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미중 갈등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가 중국 손에 넘어갔다는 말은 사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파나마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중국 자본가, 기업, 그리고 정치 인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자국 안보와 통상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될 테니 트럼프가 앞장서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코앞에 우리 뒷마당에서 경쟁 국가가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아마도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중 갈등을 상징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두고 빼앗아오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이 문제에 그토록 민감한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세계의 물류 흐름과 군사 전략이 격돌하는 현장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